안녕하십니까. 전직 7년차 은둔형 외톨이,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쿤입니다. 이번 주 잘 보내셨는지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번 편에 제 플랜 A대로 안 풀려가지고 제 인생에 이제 위기가 한번 닥쳤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는 이제 전에 이제 공공근로로 보건소에서 한 넉 달 가량 일을 했습니다. 보수는 이제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 받았고, 출근은 9시까지 하고 퇴근은 이제 4시에 했는데 총 6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빼면은. 그리고 이제 주휴수당 받고 하면은 이제 쉬는 날 다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근무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근무 난이도를 떠나가지고 4시에 퇴근하면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제 헬스장에 뛰어가가지고 2시간 정도 운동하고 저녁 먹고 이제 그 사이버 대학교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면 되니까, 저한테는 그 근무 기간 동안에 여러 민원인들을 안내하면서 거기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다시 사회 적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에서 탈출하면서 저와 같은 이제 친구들, 좀 약간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방에서 이제 은둔하고 계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이제 뜻을 품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방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같은 게 잘 없었습니다. 제가 나와서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시에서 이제 좀 도움받았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족 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상담 받아보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와는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진행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쪽으로 도움받은 게 없거든요. 그 뒤로 이제 자체적으로 제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그 심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학업을 하던 와중에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치유를 하게 된 것이고, 제 전공과 맞물려 가지고 보건소에서 오다가 알게 되는 그런 기초 보건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보건소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보건소가 이제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치매 검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어 뭐 그런 이제 그 기관이 되었거든요. 그런 데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기관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보건소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초등학교 때 이빨 싸게 뽑으러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근무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기초 보건 사업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 되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고갈된다는 것들이 이제 주요 안건인데, 그 걷기 사업 같은 거를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하면서 바르게 걷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건강해지는지, 그곳에 근무하시는 운동 처방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양사 선생님들이라든지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히 소득이 크게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근무를 신청하면은 그곳에서 제가 근무를 되게 잘한다고, 민원인 안내를 되게 잘한다고, 보통 이제 학생 공공근로들이 오면은 쭈뼛쭈뼛 해가지고 이제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응대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한들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쌓아온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스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응대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해서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복장도 이게 그 이게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셨고 이제 어머니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계약직 공무원도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 특유의 그런 의상 복장이 있습니다. 약간 공무원스러운 그런 복장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서 이제 집에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입으라고 많이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근무할 때 진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공무원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여튼 뭐 칭찬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만둘 때 당담주사님 제가 그 한 번 더 공공근로를 신청할 건데 그 한 번 더 보건소 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여기서 근무했던 기억들이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도움돼서 한 번 더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당담주사님이 뭐 그래 그 민생경제과에 아는 당담자한테 말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거기에 계시는 이제 무기계약직 공모직 선생님들도 그 제가 한 번 더 오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다고 그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신청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쎄했던 게 어떨 때 쎄했냐면은 이제 그 2학기에 그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 장학재단에 이제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게 됐는데 제 소득이 그 연봉 2,500만 원 가량으로 이제 측정이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쎄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근로 하는 조건이 1차적으로 그 자기 평균 소득이 월 평균 소득이 130만 원 이하여야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연봉 2,500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면은 이게 월 평균 130만 원 넘어가게 되니까 일단 거기서 걸려가지고 이제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쎄했던 게 이제 나이스라고 이제 자기 그 신용평가란 사이트인데 거기서도 추정소득이 제가 3천만 원 넘는다고 추정소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쎄했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 은둔생활 탈출해서 그 내 그 활동 범위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취직을 하더라도 그 뭐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양산이 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정도만 그 어머니한테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1,000만 원에다가 이제 차량 그 700만 원 정도를 그 자동차 할부를 해가지고 중고차를 이제 레이를 한 2,100km 탄 거? 그러니까 신차보다 한 2, 300만 원 싼 레이를 제가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차량 가액이 제가 알기로 한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찍히는데 그거를 12달 나누면은 그 이미 100몇십만 원 정도 되죠. 거기다가 제가 공공근로를 하면서 소득을 600만 원 정도 올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월 평균 소득이 130만 원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게만 계산하더라도 아마 그래서 안 된 걸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게 조금 옛날에는 이제 지원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휴학 중에 그 미리 이제 인턴 체험 비슷하게 하는 그런 걸로 됐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사회 그 취약계층들을 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로 조금 그 일자리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 저는 이미 한 번 했으니까 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는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잘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공근로를 하면서 이제 운동하면서 그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는 그 플랜 A가 깨져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단계인데 저번 시간에 영상을 찍고 제가 구직 활동을 좀 해가지고 월요일 날에 이제 면접을 보라고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식기세척기 만드는 회사인데 주 그 이오스 시스템이라고 그 전국에 지부가 있는데 경남 지부가 그 제가 옛날에 그 거주했던 그리고 저희 부모님 자가가 있는 양산 물금 지역에 이제 상가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영업사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고객 응대 업무하고 이제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이제 뭐 알려주고 고객센터를 하는 건지 제가 면접을 봐야 알겠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알바몬에 올린 이력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요즘에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이제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력난에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 백수가 이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은둔형 외톨이는 이제 50만 명에서 80만 정도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알바몬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일단 면접은 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 가기로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면접 보러 가기로 한 곳이 그 알바몬 보다 보니까 그 재택근무를 조금 알게 됐어요. 옛날에 제가 재택근무를 이제 한참 시작했을 때는 재택근무가 다단계인 경우가 많고 사기인 경우가 많고 그 제대로 된 재택근무가 없었거든요. 근데 쿠팡 고객센터 재택근무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바몬에서 그 이력서를 넣으니까 이제 그 줌으로 영상 면접 볼 수 있냐고 고객센터 그게 제가 알겠다고 해가지고 내일 또 면접 보기로 한 건데, 일정이 11시에 이제 식기세척기 회사에 가서 찾아가서 제가 면접을 보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이제 그 영상 면접을 줌으로 그 쿠팡 고객센터에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제가 이제 고객센터 위주로 이력서를 넣은 것은 제가 이제 전에 했던 일이 보건소에서 민원인들 응대하고 안내해드리고 그 보건소에서 돌아가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요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제가 안내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대면 그 고객 응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비대면 고객 응대를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일단은 그 저는 이제 딴 사람 분들은 이제 고객센터에서 고객들과 이제 부대끼고, 이제 고객들 보면은 진상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부대끼는 게 그 힘들어하신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면역이 이미 충분히 생겼다고 싶고,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힘들게 만들더라도 저는 잘 극복할 그 자신 있어가지고 그 고객센터 응대 쪽에다가 제가 많이 알아본 거거든요. 뭐 제가 딱히 경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커말 자격증이 있고 이제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이 있고, 제가 뭐 엑셀이랑 워드를 잘 다루고 레포트를 잘 쓴다고 해서 제가 뭐 사무직 경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무직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 이미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도 저한테 이제 네가 사무직으로 해야 될 건데 네가 사무직 경력이 없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조언도 하고, 그리고 제가 현장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생산직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조금 자신감이 좀 없더라고요. 뭐 최후에는 제가 일자리가 안 구해지면은 쿠팡 물류센터 가가지고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그 고객센터 이제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일을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면접 보러 가게 되는데 면접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 그 고객센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전해 보다가 조금 더 알아보다가 이제 9월 1일까지 그 일자리가 안 구해지거나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가 안 구해지면은 조금 있으면 추석이고, 그 쿠팡 물류센터 가서 일하면은 추석 때 그 1급을 많이 주거든요. 일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한번 저 스스로 이제 도전해 보려고요. 힘든 일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다들 가서 너무 진짜 고되고 힘들고 근육통이 오니까는 도망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제가 뭐 몸살이 나고 몸에 뭐 무리가 갈 때까지 한번 한계치까지 그런 일을 도전해 본다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편하게 살라고 산 건 아닌데 그 그 신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제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참 배부른 소리 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해보고 싶어요. 육체적 노동을 노가다 해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런 노가다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해봤는데, 지금이라도 노가다를 한번 해서 이게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깨달아보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신적으로 아파봤으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힘든 일보다 육체적으로 힘들면 시간도 잘 가고 좀 육체적으로 단련도 되면서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하면은 골병 난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생수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자기가 이제 사업하다가 말아먹어서 자기는 벌 받을
벌 받아야 된다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 영상이 저한테는 좀 많이 영감이 좀 약간 인사이트가 오더라고요. 영감을 못 얻거든요, 제가. 아, 나도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고, 내가 뭐 정신적인 뭐 아픔이 찾아와서 우울증이랑 불안장애 이제 알아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충분히 맛보면서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편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제는 육체적으로 고생할 때 됐다 싶어서 그런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 제가 위기가 왔다고 했는데 위기 탈출구로 일단 면접을 두 군데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면접 잘 보게 되면은 제가 그곳에 취직해서 일하게 됐다고 이제 영상을 또 찍을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도전해가는 과정이 이제 분명히 막막하실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운둔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했는데, 일단 아르바이트도 일단은 일이니까 아르바이트부터 아니면 정규직이 될지 뭐 계약직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제가 제 직업을 가지는 그 과정들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훌륭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요렇게 나이가 많고 은둔생활 오래 해가지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도전하는 자세로 이제 사회에 부딪히면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아직까지는 뭐 결과를 내보진 않았지만은 도전해서 한번 그 쓰러지지 않고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은 조금 말을 조금 더듬더듬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제 그 잘 때 실수로 그 불안장애 약을 안 먹고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또 약을 안 먹고 잤네. 그 약을 안 먹고 자면은 그 다음날 그 바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좀 약간 업돼가지고 약간 떨기도 하고 약간 걱정도 많아지고 머릿속에 그런 이제 호르몬 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약을 먹으면은 그 아주 침착하게 다운되면서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조금 느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을 끊을 생각이 없다고. 왜냐면 내가 이미 그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고 약간 쉽게 긴장하고 쉽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저를 사랑해줘야죠. 뭐 이미 뭐 집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저한테 이제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한들 뭐 아버지 탓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렇게 촉각이 예민하고 불안을 쉽게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요거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될 과제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조금 다스려지고 제 스스로 이제 떨지 말자,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를 케어하면은 충분히 극복해서 잘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 찍으면서 조금 약간 초조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말 더듬는 모습, 그런 게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아, 진짜 약 진짜 까먹지 말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약 먹은 지 지금 한 7, 8개월 돼 가는데, 보통 불안장애가 이제 치유가 되는데 이제 약물 치료하면은 짧으면 8개월, 뭐 길면은 뭐 1년 반, 그리고 평생 먹어야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아직까지도 안 먹으면은 체감이 된다. 제가 좀 잘 느끼는 편이거든요. 제 스스로의 내면적인 그런 변화라든지 그런 떨림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약을 잘 먹어야 될 것 같고, 이 약을 먹고 그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그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이라는 그거를 면접을 볼 때 면접 진짜 잘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면접 볼 때도 진짜 교수님들이 입이 떡 벌어지게 말을 잘해가지고 안 떨고, 원래 이제 학교에서도 축제 나가서 노래 부르고 그런 무대 나가서 안 떨고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잘할 정도였으니까 무대 공포증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그 동아대 그 OT 갔을 때도 제가 그 앞에 나가서 그 신입생들 손들어가지고 노래 부르겠다고 장기자랑 하겠다고 나가서 그 멋지게 그 당시에 제가 잘 불렀던 노래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남자답게라는 노래였거든요.
그 노래를 그 많은 학우님들이 보는 앞에서 잘 불렀단 말이죠. 안 떨고. 제가 원래 그런 무대 공포증이 좀 없다 보니까 약간 무대 체질이죠.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불안장애가 그때는 좀 덜했고 지금은 심해져가지고 무대 나가면은 뭐 약간 벌벌벌 떨고 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체질 자체가 약간 뭐 관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쁘게 말하면 관종이고 약간 대중들 앞에 나가는 거를 약간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면접을 잘 봤거든요. 그리고 그 치유농업사 2급 과정에서도 면접 볼 때 사실 그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에 이제 경쟁률이 있는데 저는 가산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뭐 선생님 그 자격증이 있으면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뭐 20점, 간호사가 있으면 20점, 뭐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15점. 그런데 저는 그런 가산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리 면접으로 이제 양성 과정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양성 140시간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면접장을 치셔놨거든요, 진짜로. 그 뭐 약간 잡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담 교수도 얘기하더라고요. 면접 진짜 잘 보셨다고. 그래서 면접에는 자신 있어가지고 내일 일단 그 자신감으로 가서 면접 잘 보고 일단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쿠팡 재택 근무, 쿠팡 고객센터 해보고 싶어요. 진짜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쿠팡 고객센터도 제가 하루 종일 전화 받아야 되고 저한테 전화하면서 막 불만사항 말씀하시고 욕설도 하고 제가 배송 조회도 하고 반품 신청도 받고 교환 신청도 받고 그 해야 될 거 많거든요. 근데 그 재택 장비를 전부 다 이제 쿠팡에서 보내줘가지고 이제 집에서 그런 고객센터 연결돼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뭐 출퇴근 시간도 없고 뭐 회사에서 불필요한 뭐 회식 자리라든지 그런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그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필요 없이 이제 내 개인 공부를 할 수 있고 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그게 제일 하고 싶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주 이오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식기세척기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그 고객들에게 이제 상품을 소개하고 이제 상품에 이제 뭐 불량이 있으면 그런 거 접수하고 이런 거를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 두 개도 안 되면은 제가 이제 쿠팡 물류센터 나가가지고 이제 노가다를 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 면접 잘 보고 와서 또 영상 찍고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 이제 전직 7년차 은둔형 외톨이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콘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